안녕하세요. 파상관진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회생 13번째 시간입니다. 강제집행 등의 중지, 취소명령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 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행해지고 있는 것,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 절차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의 징수의 예의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담보채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도 명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은 보전처분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의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 중지명령은 주로 채무자의 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에 비하여 보전처분은 주로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의를 방지하는 점에 차이가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즉 중지명령은 제3자, 보전처분은 채무자 자신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 제58조에 의하여 채권자 등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절차의 중지 등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당연한 효과로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의한 강제집행 등 일정한 절차를 일반적으로 중지시키고 다시 새로이 이를 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법 44조의 중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계속되고 있는 특정 절차를 개별적으로 중지하는 겁니다. 요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그 절차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간의 형평을 해하게 되어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중지명령 신청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을 것,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부당한 손해라 함은 중지에 의하여 받은 채무자의 이익에 비하여 중지에 의하여 입은 회생채권자 등의 손해가 너무 큰 경우를 가리킵니다. 회생채권자 등이 긴급히 강제집행 등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도산할 염려가 많은 경우,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불필요한 손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환가하지 않으면 환가가 곤란하게 되거나 가치가 크게 하락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의 징수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 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한 물건의 처분이 중지를 면하는 경우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중지할 수 있는 절차는 뭐냐? 파산절차. 파산절차는 회생절차와 대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청산형, 하나는 재건형이죠. 따라서 파산절차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당연히 중지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이라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 절차, 이걸 임의경매라고 하죠. 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될 채권에 의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의 하나에 중지할 수 있습니다. 환치권에 의한 것이거나 공익채권으로 될 채권에 의한 절차는 중지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시기에 따라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이 한계가 정해진 채권의 경우에는 집행채권 중 일부라도 공익채권으로 될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때는 강제집행 등 절차를 중지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공익채권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편 중지명령의 대상은 강제집행 등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에 행하였는지 그 이후에 행하였는지를 불문합니다. 소송절차.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하나에 중지할 수 있으므로 재산에 관한 소송이 아닌 해산의소, 설립무효의소, 주주총회 결의 무효, 취소의소, 합병무효의소 등 단체법적, 조직법적 이런 소송은 중지할 수 없습니다. 재산에 관한 소송이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될 채권에 관한 소송이냐,
그렇지 않은 소송이냐를 불문하고 채무자가 당사자로 되지 않은 소송이라도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 채권자 취소송도 중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죠. 행정청이 계속하고 있는 사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이 계속하고 있는 절차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에 관한 불복 신청 사건, 특허 심판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게 파산재단 재산에 영향을 미치죠. 특허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돈 가치가 있죠. 돈 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라도 중지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체납처분, 조세담보문의처분, 법 제44조 제1항 5호에서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관세, 기타 특별한 법률에 의해 규정한 것 이외의 국세 또는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조세징수에 의한 강제처분을 말하고, 국세징수의 예 국세징수 예외한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지급처 및 강제이행에서 같이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해지는 강제적인 징수행위를 말합니다. 4대 보험료가 대표적인 거죠. 또한 조세채무 담보로 의하여 제공된 물건이 처분이 남은 조세징수권자가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공을 명한 담보물건에 관하여 조세를 납기 내에 완납하지 않는 것 등을 이유로 이를 한가하여 조세에 충당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다 행정행위죠. 체납처분이 중지에 관하여 미리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의견을 듣는 것으로 족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징수권자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권자가 그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위배하여 징수권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중지명령이 발하되고 그 명령의 효력에 관하여 무효설과 유효설이 있으나 위 규정이 효력 규정이 아니라고 본다면 유효설이 타당합니다. 한편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도 체납처분은 중지되지 않으므로 체납처분의 중지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중지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지명령의 효력 일반. 중지명령이 있으면 명령의 대상인 절차는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되어 그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이지만 집행 또는 집행행위 외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집행방해에 관한 이의, 즉 시한고 등을 제기해야 됩니다. 중지명령은 구체적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효력밖에 없으므로 새로이 동종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절차를 중지하려면 또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어야 됩니다. 중지명령은 당해 절차를 그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왕에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지명령 효력은 그러니까 장래에만 효력이 있는 거죠. 중지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하는 재판이므로 중지명령 전문본은 민사집행법 49조 제2호가 정하는 집행정지문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중지명령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경우 집행기관은 그 이후 집행행위를 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면 되고,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 중지명령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중지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죠. 이미 이루어진 집행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중지명령 정본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에 의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의 존속기간. 중지명령의 효력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존속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법 제58조 제2항 3항 59조에 따라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 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체납처분 등이 중지 또는 중단됩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지속. 중지명령이 있어도 당해 절차에 관하여 그때까지 행해진 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 강제집행, 경매, 소송 등에 의해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중지명령에도 계속됩니다. 법 44조 2항은 동조 제1항 5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이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처분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연히 중지명령 후에도 계속된다고 해석되므로 이 조항은 조세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을 뿐이다. 이 체납처분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규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지명령의 취소 변경. 법원은 소송 절차 등의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명령 이전의 사유이든 명령 이후의 사정명령이든 어느 것을 이유로도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이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전하여 채무자의 자금 시정이 악화되거나 부도가 나면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임의경매, 담보권 실현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영업활동에 이제 타격을 받죠. 이러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되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행해진 강제집행 등은 법 제58조 제5항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음이 명백합니다. 문제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이와 같은 취소를 명하는 것만으로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기간 동안 채무자의 업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이 가압류돼 이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야 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등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후에 행하여진지 여부를 묻지 않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 등을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요건, 신청권자 및 시기, 채무자는 법원에 강제집행 등 취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존관리인인 보존관리인에게 할 수 있고요. 채무자나 보존관리인이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는 강제집행 등이 유지될 경우에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경우를 말하고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원래 강제집행 등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 58조 제2항에 중지될 뿐만 아니라 그 후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256조 1항에 실효될 운명의 것인데 운영자금이 모자라기 마련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거나 영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하면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로서도 즉시 현실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면서 채무자의 영업만 방해하는 결과가 되어 강제집행 등을 존속시킬 가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추측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만일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기각되는 것으로 규결된 경우에는 비용을 들여 해놓은 강제집행 등만 취소되어 버린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 제44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신중하게 해야 할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취소명령을 발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재반사정, 개시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참작하여 충분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매출채권, 예금 반환채권에 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져서 채무자가 매출에 따른 수입 또는 예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원자재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져서 생산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의 취소에 관한 특별 필요성을 비교적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은 회생채권은 회생담보권에 의해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 절차입니다. 그 강제집행 등이 행하여진 시기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후인지를 묻지 않고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집행 등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지명령에 의하여 그 절차가 중지되어 있을 것을 요합니다. 당해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중지시키지 아니한 채 바로 취소명령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지하려면 취소하라. 취소하려면 중지해라. 법원은 취소명령을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필요한 경우에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명령의 효력. 법원의 취소명령을 인하여 종전의 강제집행 등은 소급화의 효력을 잃습니다. 이 점에서 소급화가 없는 중지명령과 강제집행의 취소명령은 구분됩니다. 취소명령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오늘은 그 강제집행 회생절차 개시 채무자의 보전처분과 관련해서 강제집행의 취소 결정과 중지명령 등,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 금지명령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